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어요.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지금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그런 네.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이 그날 욱해가지고 벌인 게 아니다.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, 뭐 그 지난해 3월 안가회동, 뭐 5월달에 발언도 있었고, 국군의 날 만찬에서도 이 곽종근 전 사령관 비롯한 이제 군 관계자들 모아놓고 여러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. 네. 들어보겠습니다.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? 어? 나도 네.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 말씀하시니 네.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.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.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.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.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.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. 네. 네. 여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몇 명 정치인들 얘기한 것 같고요. 그 중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분명히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. 그래서 네.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 발언하면서 약간 울컥해가지고 네. 약간 말을 못 잇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 그날 내가 셰프도 없어서 급하게 막 계란말이도 직접 해주고 소맥도 말아주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라고 하니까 좀 진짜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실명을 언급해가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호칭도 전 대통령이라고 뒤에는 정정하지만 예. 이제 격양된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?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. 네. 자,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뭐 여러 진술들이 있었었고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라도 쏴서 살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군인들 앞에서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총으로라도 쏘고 싶다 이 얘기랑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언 요거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와 그래도 이제 같은 당에 계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? 10월 1일 날 국군의 행사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. 그때 네. 저는 이제 당 최고위원이었어요. 예.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에서 개원식을 여는데 대통령이 안 왔어요. 네. 그래서 그 야당이 뭐 가봤자 나한테 야유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가냐 뭐 이러면서 안 오셔서 그때 저도 방송에 나가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은 야당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인사하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기억납니다. 라고, 저도. 비판을 네.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. 예. 그때 당시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대통령한테 의정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.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. 이런 얘기를 했고. 근데 네. 정작 더 화를 나게 한 건 그 다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.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. 사과도 해야 되고.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갈 때 이거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. 네. 그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임명하셔야 된다. 그 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. 그래서 감찰관이 임명돼야지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거잖아요. 이 진술이 진짜냐? 네. 근데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다른 증인들이 있잖아요. 현장에 있었던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, 여인영 여인영. 그 방첩사령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하면 분명히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.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
둘 다 만약에 부인하면 모르겠는데, 야, 너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네가 거짓말한 것이 되면 너의 진술이 전부 다 무너진다라면 수인의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러면 야, 뭐 혹시 제가 또 진실을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? 뭐 이러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도 진실일 것 같고, 그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뭐 비판하는 건 그거잖아요. 그 즉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즉석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리 짜놓고서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네. 있어서 그 무슨 저 군인 출신의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무슨 뭐 언론인도 아니고 네, 그 정치하는 사람도 즉흥적으로 아니고.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예.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? 그건 네.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. 이득될 게 없잖아요.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. 네. 그래도 뭐저 체포조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여인용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다 진술을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게 나왔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진술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 가능성이 커 네. 보이고, 내용의 부당함이라든가 내용의 부적절성은 더 이상 얘기할 네.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. 대통령이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네. 데려오면 내가 총이라도 쏘겠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오랜 그 관계를 맺어왔던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 예.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, 예. 그리고 그 우리 쪽에서 요구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잖아요. 잘 되시라,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, 이런 얘기였는데 네. 그런 충언에 대해서 뭐 총을 쏘겠다, 가만두지 않겠다,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연산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. 이게 네. 어떻게 대통령제에서 할 수 있는 네. 얘기겠습니까?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동안의 여러 모습들을 그냥 보면, 물론 이게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,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그런 그랬을 것 극단적인 말씀을 워낙 많이 했고, 네, 그런 게 비상대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음. 술 취해서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꽤 있어 보여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나 또 그분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인데, 네. 뭐 저도 정말 등골이 오싹하거든요. 만약에 그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은 반대 목소리 냈던 사람들 다 그 영연백을 쓰려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을 꾸몄다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 올해 초에도 경호처에게도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는 저 말은 윤석열 세계관 사고 방식에서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, 네. 게다가 곽종근 사령관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, 또 윤석열이 마지막에 반박도 못해요. 만약 자기가 안 한 말 했으면은 네. 펄쩍 뛸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 수긍을 하는 걸 봐도 이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. 네. 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곽종근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12월 3일의 윤석열과 11월 3일의 윤석열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, 사실은.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해놓고 본인의 명을 이행해서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된 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가져야 되는데,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과 올해 11월 3일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다.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죠. 네.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고 또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네.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평생을 그럼 살아왔단 말인가. 너무나도 참 뭐 실망을 넘어서서 좀 참담함을 네, 네. 느끼게 만드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그 대목을 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증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. 네.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. 이제 소추인 집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.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뭐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.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, 그때 당시에
707 요원들을 뭐 뒤로 빼내라 이거는 근데 증인 잘 제가 봐요. 수긍할 여기서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. 네. 그 당시에 상황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된 게 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참담하고 비통하다. 아까 참담하다는 얘기 이제 주셨는데 그 비슷한 아마 이 한동훈 대표는 훨씬 더 이제 본인 느끼는 참담함이나 비통함이 더 크겠죠. 본인이 피부로 더 느낄 것 같긴 하고요. 자,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었어요. 실제 저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온 거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사실 나온 거다. 그리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났는데 네.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? 어제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바로 4시 정도인가요? 변호인단들이 이제 성명인가를 내면서 네. 그동안에는 말도 안 하고 있다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. 이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니다. 게다가 이 사람은 말을 하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사실 곽종훈 사령관은 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.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비롯한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행동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.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실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탄핵하게 뻔하니까 네.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근데 그 말들이 결국 다른 여러 가지 것들하고 같이 합쳐보면 다 맞는 말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증의 그런 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네, 상황이 네, 네. 됐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. 뭐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막 그 윤석열 씨가 그날 재판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노려보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김성훈 차장이 말을 좀 얼버무리고 옛날에 얘기했던 취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도 네. 박종훈 사령 그걸 버텨냈다는 건데 네, 네.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.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다.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. 자, 그러면 한동훈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가지 이게 포인트예요. 네.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.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다가 자, 그러면 한동훈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된 계기는 뭐냐? 생각해보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김건희의 말을 안 들어줬다.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. 단속 좀 해라. 네. 얘기했다고.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 대선에 그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부터 이 캠프 차렸을 때부터 김건희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다음날 할수 사라졌다잖아요.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김건희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한동훈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참았겠죠. 한동훈 대표는. 네.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실제 자기에게 고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?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으로 해서 3년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을까? 정말 끔찍한 일이죠. 자,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은 또 현실 인식이 매우 좀 부적절한 이런 또 옹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죠. 네. 방송에서 한 논평이니까 네. 전하겠습니다. 이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. 네. 그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. 총 얘기는 안 해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. 이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고려하면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지 않느냐. 뭐 이런 취지로 네, 어제 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아우 죽여 말어 뭐 이렇게 한 이야기랑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매우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을 뭐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쉴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. 그게 지위도 지위지만 네. 결국 윤석열은 군을 동원을 했거든요. 음. 군을 실제로 동원했고 실탄도 갖고 갔고 그게 이제 하급 군인들이 명령을 사실상 어기면서
그러면서 이제 이 내란을 막은 이런 상황이고,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대통령이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친위 쿠데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전 아까도 곽종근 사령관이 말장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말장난 맞아요. 이게 지금 이 의원을 끊어내라, 요원, 인원, 이게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데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이거 지금 시즌 2로 또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.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. 군이라는 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들어가면 그 자체가 불법 계엄이에요. 군은 네. 그 정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. 계엄 때도. 근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요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끊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 요원은 왜 들어간 겁니까, 국회에?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변호인단 윤석열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맞아요.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긴 말로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. 예. 궤변입니다. 윤석열 뭡니까? 씨가 했던 그 총 관련된 발언 있지 않습니까? 어제 법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공개를 했던 작심 발언인데요. 그에 대해서 이준호 대변인이 어제 YTN 라디오에 나가가지고는 이게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는 그건 말로 없는 이야기를 치셨대. 했어요. 가을 야구 말로 없는 친 느낌이야. 어떻게 저기 친구끼리 저렇게 막 한다고 그래. 삼중병살 아니에요? 내 준우는 내 친한 후배인데 예. 국회 있을 때 예. 후배인데 잡았네. 아 조금 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저희가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. 실제로 이런 말 한 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36%가 O를 하긴 했고요. 63%가 X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건 한 적 있지. 너 죽을래? 막 이런 적은 있지. 너 총 쏴 죽일 거야 막 이런. 자방아 내가 일단 총이 없잖아요. 잡아와가 말이 안 되잖아. 그렇죠. 게다가 누가 그 잡아요? 말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특전사령 군인이잖아.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친구는 아니잖아요. 예. 그렇죠. 친구도 아니지. 친구는 아니잖아요. 후배한테. 그래. 예. 그런 차원에서 말말말 준비해 오신 걸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보려고 아, 제가 참. 오늘 띄운 건데. 아 그래요? 예. 아, 자연스럽게 넘어가. 예. 너무 자연스러웠어요. 아 이게 왜 바닥에 있나 했더니 이럴 때 쓰는 아이, 거구나. 예. 이게 저 진짜 갑자기 온 사람이라서. 미친 사람이 아니 뭐요? 아니 요 아저씨 요 아저씨 예, 예. 요 아저씨 요 아저씨 아,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. 이게 10월 1일 날 이게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도 해서는 안 되지만 뭐 농담처럼 했을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. 만약에 지금 이준 때문에 그 막말하신 분처럼. 근데 친한 친구도 아니잖아요.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군인들 다. 그러니까요. 예. 곽종근, 여인영, 이진우, 김용현 합치면 별이 13개예요. 13개고 이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죠. 탱크도 막 군대도 한 10만 명은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. 탱크도 막 수백 대를 동원할 수 있고 그런 장군들을 데려다가 잡아와라. 총으로 쏴버리게.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일부는 잡아와야 되나? 그리고 여인영이 그래도 좀 윤석열이랑 친하니까 초안구 후배잖아요. 이진우 사령관이 우리 언제 잡으러 갈 거야? 끝나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일이에요. 아니 나는 어제 그 이제 발언이 보도가 됐을 때 예.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제 나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믿기로 했어요. 곽사령관 얘기요? 예, 예. 믿어야죠.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 양반이 술을 안 먹어도 저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술 먹었을 때 이 얘기 했을 것 같아요. 아.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저 이렇게 막 기시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막말을 그냥 술 먹으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예.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채통이라든지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제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버렸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.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속 내가 발동만 하면 저것도 한꺼번에 싹 쓸 수 있는데 내가 참는다 어쩐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대권을 머릿속에 넣고 불법 계엄을 딱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뭐 저런 말들도 나왔겠지만 술을 먹으면 저렇게 자기 절제가 전혀 안 되는 사람 평상시에도 하는 거 보면 그랬는데 오죽하겠나. 그래서 저는 곽사령관의 말을 믿어요. 의료대란 수습하고 김건희 씨 좀 자제시키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게 총으로 쏴서 죽일 일인가. 그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건의했다라는 네. 거죠. 네. 건의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. 아 건의. 아, 건의. 예. 건의. 아우 하여튼 예.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김도하는 네. 진짜 이게 김건희 씨 때문에 하여튼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줄을 놨다. 네.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. 게다가 어제 그 자세한 앞뒤 정황들을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과 윤석열 씨가 이야기를 하던데 보면 본인이 한남동 고깃집에서 특별하게 공세용 김치를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등 그런 굉장히 메뉴와 관련된 디테일한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. 본인이 계란말이도 해줬고 베이컨도 준비했고
그런데 이것만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게 그 어디가 신빙성이 근데 있을까? 일단 첫 번째 그 전에도 있어요.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22년에 그때 22년 11월 뭐 이쯤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당시에 최고위원이었잖아요. 김종혁 위원님이. 네. 그때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데 그때도 막 있다가 그때가 이제 처음에 그 바이든 날리면 요런 얘기 나오고 좀 얼마 지나서일 거예요. 그래서 다 내가 이거 다 총으로 쓸어버리겠다.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김종혁 최고님 그때 한 열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당에 이런 분들 같이 가서 아마 뭐 대통령실에 뭐 실장들도 와 있고 그러겠죠. 만찬을 하는데 예. 술이 폭탄이 엄청 돌았대요. 엄청 돌고 김건희 씨 옆에 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가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술 먹으면서 야. 그러면서 총으로 다 쓸어버리겠다 이거 어떤. 그래서 군대도 안 갔던 분 아니에요. 눈 나쁘다고 아니 눈이 눈 나쁜 게 아니라 부동시로 안 시력에 갔잖아요. 달라서. 예. 근데 어떻게 총을 쏴? 그러니까 예전에 더 위험하죠. 이명박 대통령이 전방초소 가가지고 총을 자기 갯머리 파는 자기 이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비웃음을 샀고 옆에 있던 병사가 우참 실패 이 사진 딱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군대 안 갔다 온 양반들이 전쟁하겠다는 얘기 함부로 하고 북을 이제 도발시키려고 하는 자극행위를 계속하고 그렇죠. 그리고 함부로 총 쏴서 죽이겠다는 말 하고 이러는 거 나한테 기도 안 차요. 그렇죠.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진짜.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한 말씀 하셔야지. 네. 두 가지가 참 기가 막혀요. 그러니까 대통령은 언제나 냉정하고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살펴야 되잖아요. 24시간. 근데 저렇게 맨날 술 때려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갑자기 북한에서 병고 일어나고 뭐 나라에 큰일 나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. 그 당시도 우물풍선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. 거기 또 예. 사령관들 모아놓고 거기다가. 예. 그 큰일 날 자리에서 사람. 만약에 북한이 무슨 뭐 도발을 했어요. 네. 술 막 폭탄주. 야 현무 파이브 쏴! 막 이럴 거 아니야. 그렇지. 본인 얘기로 그때 우리 뭐 앉자마자 폭탄주 때려 먹을 때 하냐라고 얘기했잖아요. 때려 먹고 있는 사령관들 다 국방장관 모아놓고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 북한이 오물풍선이 막 대통령실 앞에 떨어졌어. 쏴버려. 야씨 현무 눌러. 그랬을 거야. 그럴지도 모르는.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었고. 또 하나는 또 두 하나 가지. 아펙, 예. 에이펙 관련해가지고 K푸드 막 홍보를 하잖아요. 저는 100% 주방장 옷 입고 자 세계 정상들 딱 오면은 계란말이 한다고 거기서 자 우리 윤석열 계란말이, 윤석열 김치찌개. 에이펙에서요? 에이펙에서 그랬을 거야. 100%. 윤석열 폭탄주야. 그렇지. 이렇게 놀려가지고 했을 거야. 피프티. 약간 양념 쳤지만 저는 저 정도 수준 사람들의 판단은 분명히 그래서 계란말이는 100% 나왔어요. 야. 그러네. 100% 나왔어요.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했다고. 그렇지. 에이펙 평가를 해달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뭐 저한테 점수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보세요. 윤석열이었으면 어땠을까요?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예. 천만다행인 거예요. 그렇죠. 그런 차원에서의 정권이 바뀐 것에 대한 효능감 때문에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번 주 평가가 좋은데 눈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. 전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생각들이 많은지를 모르죠. 그러게요. 예.